네,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접속사는 우리가 어, 불분리 접속사가 있고 분리 접속사가 있다. 분리 접속사와 불분리.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분리 접속사, 떨어 있으면 분리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부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접속사 이렇게 바브에다가 점이 두 개 찍히는 쉐바가 오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접속사예요. and 그리고 이런 뜻이죠. 어떤 앞에 바브하고 이렇게 점이 오면 이거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질 적에 모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이어지는 단어의 합성 쉐바. 합성 쉐바는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쉐바가 있고 여기에 이거나 점 세 개짜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합성 쉐바에다가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합성 쉐바라 그래요. 이걸 쉐바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합성 쉐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오면은 합성 쉐바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꼭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합성 쉐바가 시작되는 단어예요. 거기에 플러스 바브의 쉐바가 오는 접속사가 온다. 이거 접속사가 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합성 쉐바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어, 이 쉐바가 없어지고 요 안에 있는 즉 요 쉐바가 없어지고 요 쉐바가 없어지고 요 안에 있는 요 모음들로 바뀐다. 이게 오면은 여기에서 쇠골이 이렇게 오는 거죠. 점 세 개짜리가. 바브에 샤워가 왔는데 여기에 오면은 바브에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바브에다가 아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합성 쉐바 안에 있는 모음, 요 모음들이 이 바브 밑에 모음으로 그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걸로 모음 보호를 따라간다. 모음 모음 부호를 따라간다. 모음 부호를 따라간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합성 쉐바 앞에서 이 쉐바가 단순 쉐바 앞에서 이 쉐바가 이 점이 위로 올라가서 우가 돼버려요. 우가. 요 발음은 우로 발음합니다. 분명히 이거였는데 분명히 바보 밑에 쉐바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바보 안에 있는 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읽어야 될 걸 우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어, 쉐무엘, 쉐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쉐무엘 플러스 엔드 접속사 바브 밑에 쉐바가 왔어요. 배. 이게 왔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의하면 그냥 쉐바니까 앞에 쉐바는 히읗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점 하나짜리와 점 두 개짜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이 점이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발음은 우로 한다. 우에 가까운 자음, 전설 모음이가 함께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음 변화는요,
법칙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예요.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 바뀌는 것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이 기초할적의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마음껏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바브 형태의 경우는 히렉이 밑에 있지 않고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히렉, 이제 바브의 점이 있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라는 게 있죠. 예외. 예외는 어, 이 유다라고 하는 거, 예후다죠. 예후다. 요거 읽으면 예후다인데 거기에 맨 앞에 이제 배가 왔어요. 엔드 그리고 접속사가 왔어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의해서 히렉이 오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히렉 요드, 히렉 요드 바브에다가 바브에다가 히렉 요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발음하기 어렵고 뭐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순음 앞에 순음은 이제 베트, 맴, 패 이런 건데 이 순음 앞에서 바브의 셰와 요것이 또 우로 바뀐다. 예를 들면 모셰를 보면 모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이 맴이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단어예요. 요런 베트나 맴이나 패가 오면 입수름 그래갖고 순음이에요. 요런 거가 첫 자음으로 시작을 해요, 단어가.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가 오면 이것도 역시 올라가서 가슴에 점을 찍어라. 우가 되는 거죠, 우. 그래서 배 모셰가 아니라 우 모셰가 되는 거죠, 우 모셰. 우 모셰. 그래서 발음은 우로 발음한다. 순음은 입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술을 사용하는 배. 이것도 이제 배니까 비읍 비슷하죠? 입술로.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브가 자신과 가까운 모음으로 변해서 우로 발음을 편하게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VM을 연속하기 힘드니까 음으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쉐바인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합성 쉐바 앞에서 바브 밑에 있는 쉐바가 단모음으로 변하지 않고 다른 단모음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사실 바브는 후설 모음에 근접한 자음이기 때문에 전설 모음인 히렉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 바브 밑에 히렉이 올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거 이제 참고 설명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가 살펴본 게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바로 붙는 분리,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이번에는 분리 접속사죠. 이거니까 독립으로 쓰인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따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접속사라는 것은 사실은 접속사가 오고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한 문장을 이끌죠. 문장을 이끈다. 그러니까 접속사의 어, 특징이 뭐냐면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온다. 이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어, 이런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접속사의 기능이 뭐죠?
이 접속사의 앞뒤에 있는 명사와 명사, 동사와 동사, 뭐 부정사와 부정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접속사죠. 앞뒤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 주어 동사를 이끌어서 아예 문장을 이끌거나 하는 게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 분리 접속사, 독립적으로 쓰이는 이 분리 접속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여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꼭 읽혀놓으면 좋겠죠. 여기 어떻게 있죠? 오죠, 오. 오라고 읽어요. 오. 요거는 오는 또는 이런 뜻이고 임 만일 뭐뭐 한다면 임 키. 왜냐하면 요 키가 영어로 치면 that과 같은 기능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쓰여요. 사전에 키 찾으면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죠. 대시. 그래서 키가 키 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뿐만 아니라 어, 이유, 원인, 목적 뭐 여러 가지로 돼. 여러 가지로. 이 아쉐르를 잘 봐야 되는데 아쉐르는 뭐뭐 한반데 요게 접속사로 쓰이는데 어떤 접속사냐면 관계대명사로 많이 써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이어가다가 아쉐르를 만났다. 아쉐르.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있고 여기에 또 주어하고 동사가 오죠.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주어 동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뭐뭐뭐 한 명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그래서 뭐뭐뭐 한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주로. 그래서 아쉐르를 꼭 히브리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아셀이다. 아쉐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 알이죠. 알은 뭐뭐이지만 야알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야알 그다음에 아하르 아하르 뭐뭐한 후에 그다음에 뭐예요? 에케브 에케브 사실 뭐뭐 때문에 요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미에다가 이게 태가 있죠? 그러니까 티귿 한번 써주고 또 한번 써줘야죠. 그다음에 레시니까 또 점세개짜리니까 미음 미테렘 미테렘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태가 이중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받침 한번 써주고 받침 한번 티귿 또 다시 티귿 한번 요 티귿 두 번 써줘야겠죠. 그래서 미테렘 뭐뭐 전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 접사가 이거 외에도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약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구와 구를 연결할 때,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접속사죠. 그러면 전치사는 뭐냐? 전치사는 말 그대로 이게 위치한다는 얘기고 이게 앞이라는 거죠. 앞전 위치치.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그런 말이다.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뭐 앞에 위치하느냐? 명사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이 전치사가 명사와 한 짝을 이루어요. 이루어서 한 짝을 이룬다. 항상
수식어가 된다. 그래서 수식어 중에서도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요 세 가지를 전치사에서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전치사는 뭐냐? 어떻게 쓰이느냐?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됐어요? 전치사가 이렇게 오고 명사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분리 전치사, 분리 전치사. 아까 우리 접속사한 것처럼. 아무튼 전치사가 먼저 나오겠죠. 히브리어니까. 그러면 전치사 여기서 갑니다. 플러스 명사가 오겠죠.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떨어져 있어도 전치사 명사를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가로. 가로를 쳐라. 왜? 형용사나 부사가 돼서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나중에 문장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히브리어가 쫙 이렇게 있으면 이 전치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어요. 가로쳐요. 여긴 전치사하고 명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가로쳐요. 여기 보니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어요. 가로쳐요. 여기 전치사 명사가 아예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예 붙어 있는 거, 이건 약간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로를 치면은 문장 구조 파악할 때 엄청 쉬운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다 빼버리면 남는 거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의 주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사. 부사.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하고 부사만 계속 가로쳐버리면 나머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나온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문장 파악을 하게 될 주요 공부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아주 정확하게 잘 공부해야 돼. 전치사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전치사 공부가 좀 재밌고 잘 따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불분리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는 뭐죠?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전치사가 붙은 걸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불분리 전치사다. 이 불분리 전치사는 세 개 정도만 외워주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민이라는 것도 있는데 민은 뭐뭐로 프롬인데 이것도 어떤 단어 속에 딱 들어갈 때가 많아요. 민이 이거 눈이 없어지고 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맴 쓰고 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즉 불, 분리, 전치사, 배, 캐, 레, 민. 요 네 가지를 세 가지가 아주 가장 많이 대표적인 건데 민도 가끔 붙는다. 이거 얘는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요.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음에 오는 명사와 붙어 갖고 나와요.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불분리 떨어지지 않는다. 전치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불분리 전치사에서
이 세 가지가 있죠. 백회래. 백회래가 있어, 백회래. 이거 외울 때, 배, 캐, 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백회래, 백회래, 백회래. 이렇게. 백회래가 있는데, 이것은, 어, 뜻이 뭐냐? 뭐뭐, 어디 어디, 뭐뭐처럼, 뭐뭐, 어디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in, as, to, for. 그래서 배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캐가 나오면 뭐뭐처럼, 레가 나오면 뭐뭐로, to, for 이런 의미예요. 뭐뭐로 뭐뭇을 향하여 이렇게. 요 백혈에 그다음에 아까 했던 민은 어디 어디로 붙어. from이죠, from 영어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전치사 네 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전치사 네 개. 백혈의 민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백혈의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외워놔라. 이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붙는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 전치사다.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들은 자신들이 명사 앞에 붙게 되면 음절수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자신 밑에 모음을 취하는 대신 유성 쉐바를 취한다. 무슨 얘기죠? 배, 캐, 레가 처음부터 이 쉐바를 갖고 들어온다 이거죠. 한 걸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으면서 바뀌는 거죠. 이 모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붙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뀌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콜. 목소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배가 들어왔어요. 배. 붙어버렸죠? 이게 목소리니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웠나? 지웠네. 뭐뭐로라고 했죠. 로. 뭐뭐처럼. 뭐뭐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목소리로 했잖아요. 이게. 목소리로 했잖아요.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소리라고 하는 명사, 음성이라고 하는 콜. 우리가 콜 부르다. 우리도 영화에서도 부르다. 뭐 우리도 콜택시 있죠? 콜. 목소리, 소리예요, 소리. 목소리. 그 목소리로 로가 배예요, 배. 배콜이죠, 배콜.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가니까 배콜, 배콜 이렇게 돼요. 요 다바르가 말씀인데 앞에 캐가 붙었어요, 캐가. 딱 붙어버렸죠, 캐가. 캐가 아까 에지라 그랬죠,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자, 쉐무엘이 나왔죠. 쉐무엘. 쉐무엘인데 이때는 아까 이 쉐와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왜? 여기 쉐바가 여기 이렇게 만나잖아요. 레 전치사 레의 쉐바 또 첫 글자의 쉐바가 온 거예요. 자, 쉐바 법칙 쉐바가 맨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오는 거 발음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히렉으로 바뀐다. 점 하나짜리로. 그리고 두 개짜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쉐바가 점 하나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2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 쉐무엘 됐잖아요. 그 이 레라고 하는 거는 투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전치사가 붙느냐 떨어지느냐를 잘 알아야 되고 백회례를 알아야 돼. 백회례. 백회례만 한번 다시 정리하면 배, 해, 레. 전부 다 세바가 오죠. 그럴 때 요거는 in, 뭐 at, 여기는 as, like, 이거는 to, for. 이런 식으로 백회례가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 뭐로서 뭐처럼 어디 어디에 따라 아까 우리 따라 나왔었죠? 여기 어디 어디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 그래서 이 백회례를 이번 시간에는 꼭 기억해 주는 거예요. 백회례 질분리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에 툭 붙어가지고 그 명사와 한 짝을 이루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아주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